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원자재 얘기를 좀 오랜만에 드려보려고 해요. 천연자원 펀드라는 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수혜주나 길막 사태로 인해서 뭔가 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기존 투자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점검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 그 8월 18일이네요. 그 천연자원 펀드 40% 먹었다고 막 본의 아니게 자랑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별 종목 투자라든가 뭐 비트코인 등등에 비하면 상당히 소박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수익률로 자랑하고자라는 부분보다는 이 당시 유가가 워낙 낮았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좀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천연자원 펀드라는 부분이 소개를 드릴 때 이거는 원유, 즉 에너지하고요. 그다음에 광업주들, 철광석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많죠. 이런 등 마이닝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절반 정도씩 투자가 되는 특징을 가진 상품이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향후에 유가가 반등할 때 어떤 펀드가 많이 오를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3월 16일 날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래로 여기 빨간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8월 달이고 대략 한 40% 정도 수익 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후에 또 반토막 났어요. 이때 들어가신 분이라면.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투자하고 나서 2달 반 사이에 반토막 났던 거는 그만큼 이 펀드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대신 이후로 보시면 8월 달에 투자했더라도 이제 급격히 상승해서 한 65% 되니까 요 8월 달에 투자하셨더라도 지금 한 25% 추가 수익이 났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중간중간 변동성을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 많이 이렇게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얼핏 드렸고 그다음에 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그 반반의 기본적인 이 벤치마크가 되는 이 에너지 부분의 유가도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꼭 금만 투자되는 게 아니라 철광석은 좀 오르고 있었지만 뭐 금이라든가 여타 가격도 좀 많이 하락한 걸 봤을 때 좀 투자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먼저 에너지, 유가 부분인데요. 유가 전망치가 상향적인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최근 10년 동안의 유가 평균이 67달러거든요. 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61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평균치에 좀 근접한 수준이라 뭐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한 중립적인 모습이고요. 미국의 EIA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청이죠. 여기서 전망을 하기를 1월부터 3월까지 쭉 그렇게 전망치를 상향하는 걸로 조정하고 있어요. 이유는 지금 백신도 맞고 있고 이런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이 이제 진화가 되면서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산유국들의 이제 회의체인 오펙 플러스 같은 데에서도 공급을 이제 제한하는 등의 영향이라는 거죠. 첫 번째 유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금속 수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금 가격에 대해서 앞에 차트에 말씀드려서 먼저 금 가격을 먼저 살펴보니까 금은 10년 평균이 1,411달러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점선 수준인 반면에 현재는 1,732달러니까 뭐 평균 대비 낮은 가격은 아니고요. 오히려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구나라는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구리와 니켈 같은 자원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최근 뜨고 있는 전기차 테마와 함께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광물 자원들은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갑자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해 유발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광물 자원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지금 21년인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광물들을 캐내고 재련하고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 나겠다 장기적으로 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JP모간 자산운용의 제안서를 참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 철광석의 경우에도 제가 코덱스 철광으로 많이 좀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좀 많이 톡톡히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뭐 친환경 테마 이런 거 좋아하지만 뭐 전기차가 됐든 풍력 발전기든 전부 다 이런 철광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 증가에 장기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수혜주나 길막 사건 이거 보면 아주 황당하죠. 이 좁은 운하를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인양되는 게 오래 걸린다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그 현대상선 HMM이라고 하는 선사가 45년 만에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도는 노선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희망봉을 돌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약 9,000km 정도 더 항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9,000km 더 돌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야, 기름 엄청 더 먹겠다라는 거죠. 결국 에너지 가격이 여기서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게 수혜주나도 언젠간 해결될 이슈일 겁니다만, 이게 이런 선사들이 만약에 현대상선에 이어서 나머지 글로벌 선사들도 희망봉 돌래라고 하는 순간 기름 수요가 폭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떨어지기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전기차에서 비롯된 이제 구리라든가 니켈 같은 수요들도 장기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런 천연자원 펀드 투자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천연자원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